안녕하세요.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에서 해외 취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강산이라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오늘 457, 호주 457 비자 폐지에 관련해서 그 대체 비자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고, 이제 간단한 호주 설명은 정말 이게 짧게 지나갈 거고, 마지막에 FAQ를 통해서 이제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호주 하면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일단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국토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넘어봤고, 일단 면적이 670만으로 남한의 80배 정도 달합니다. 하지만 인구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4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지금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호주 국토가 굉장히 큰데 내륙 지방은 지금 거의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대부분 살지 않으시고, 해안가에 이제 대도시 위주로 대여섯 개의 대도시 위주로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호주 경제를 살펴보시면 지금 20여 년 넘게 계속 성장을 해서 GDP 성장률을 계속 보이고 있는 나라고요. 지금 현재 16위 GDP로 지금 세계 1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민 정책을 살펴보시면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진보와 보수를 번복을 하면서 이민 정책을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지금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정책을 펼칠 때도 있곤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비자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을 살펴보시면요. 서비스업이 지금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2017년 10월 달에 토요타 자동차 공장이 이제 그게 마지막 브랜드였는데요. 이 브랜드가 지금 공장이 철회가 되면서 그나마 있던 제조업마저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이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왜 호주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앞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다고 자랑해 주셨는데 호주가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18.29고요. 한국의 2배입니다. 물론 현지 기업이나 교민 기업에 따라 연봉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 보통 지금 초임 연봉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약 54,000불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활 물가 또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거비 지금 평균 주당 5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렌트를 하실 때고, 만약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셔서 호주에 가시게 되면 렌트보다는 쉐어하우스 형태에 많이 거주를 하게 될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제 교통이나 거리에 따라 또는 이제 2인 1실이냐, 독방이냐 따라 또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한 150불, 주당 150불에서 300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식비 또한 우리나라 1.5배, 교통비가 한 구간에 4달러씩이나 하는데, 출퇴근 지하철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왕복 8불, 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높은 생활 물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호주 취업을 왜 희망하냐, 왜 호주로 와야 되냐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높은 복지 수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워라밸, 일과 삶이 균형이 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풀타임 기준으로 주에 38시간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칼퇴 무조건 보장되어 있습니다. 5시 퇴근이라고 하면 4시 반부터 짐 싸고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수다 떠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 시드니 무역관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워라밸이 굉장히 지금 잘 되어 있는 국가라고 보실 수 있으며, 지금 휴가 같은 경우에는 연 20일, 그리고 병가 10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근속 휴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2개월간 유급 휴가가 지어지는 거고요. 페어워크 옴부즈만이라고 이제 한국어로 하시면 이제 호주 공정근로위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는 이제 한국의 노동위원회랑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어워크 옴부즈만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이제 이 기관의 경우에는 취업자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이제 취업자로서 피고용인으로서 권리와 권한이 무시당했다고 이렇게 느꼈을 때 이쪽에 도움을 청하시면 암행어사처럼 갑자기 출두를 해서 이제 고용주를 방문해서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그런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 비자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크게 임시취업비자랑 영주비자로 나뉘어 봤는데 임시취업비자는 말 그대로 비자 기간이 존재하는 임시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주취업비자라고 하시면은 영주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고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고 인터넷에 검색할 때 정보가 정말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과 같이 457 비자가 폐지되고 대체된 비자가 바로 이 비자거든요. 지금 TSS 임시취업 비자라고 하는데요. 482 비자라고도 불립니다. 이 비자는 이제 2017년 4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시안이고 이제 호주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자국민 채용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지금 개편된 이민 정책이고요. 이제 기존에 그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수용을 하던 457 비자가 실제로는 지금 2018년 3월 이후로 전면 폐지가 되고 이 비자로 대체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자는 우선 그 고용주 스폰서십이 필수인 비자고요.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 호주인으로 인력이 충족이 다 되지 않는다. 또 우리 회사에서는 이 구직자를 정말로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또한 이제 취업자 입장, 피고용인 입장에서도 내가 호주에 필요한 인력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되게 그 기본 자격 요건이 꽤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호주의 그 필요한 인력임을 증명하기 위해 영어 점수 당연히 중요하고 경력 그리고 학력 등을 이제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단기와 중장기 전략 직업군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총 직업군의 개수는 516개이고 이 단기와 중장기의 직업군 같은 경우 단기와 중장기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나누냐라고 물으신다면은 그 직업군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이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단기의 대표적인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쿡이나 레스토랑 앤 카페 매니저 그리고 뭐 커스터머 서비스 매니저 그리고 세일즈 마케팅 이쪽 분야가 있겠고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계사, 카펜터, 용접 그리고 이제 타일러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직군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직군이 516개를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지금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 한번 들어가셔서 지금 보시면은 중장기와 단기 직업군 리스트가 516개의 리스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꼭 한번 들어가셔서 직업군 리스트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지금 이쪽에 슬라이드는 없는데 지방직업군이라고 지금 한 달 반, 두 달 전에 지금 나온 직업군이 있는데 이는 이제 저밀도 지역에서 부족한 직업군 리스트를 모아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기에는 없거나 아니면 아예 이 직업군 리스트에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또한 여기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 요건을 살펴보자면 단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비자이고요. 그래서 총 1회 갱신 가능하므로 최대 4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4년 비자가 나오게 되고 이 4년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만약에 단기에 있는 직업군 리스트로 비자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은 최대 4년 체류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비자고 중장기에 있는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인 체류를 목적을 하신다면 직업군 리스트를 살펴보시고 중장기에 있는 직업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저희 쪽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457 비자가 폐지가 되고 지금 482 비자로 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패닉을 하면서 저 이제 취업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그 이유를 보시면은 지금 직업군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었는데 기존 직업군보다 지금 직업군 폭이 훨씬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 폭이 일단 줄었고 두 번째로 이 기본 자격 요건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 457 같은 경우에는 IELTS 기준으로 평균 5.0, 각 영역 4.5 이상을 받으시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단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중장기 조금 상향 조정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이 경력은 학력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사안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종업계 풀타임 기준 2년 경력은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482 비자가 저희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비자라고 해서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그 외의 비자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407 비자라고 있는데요. 이는 직업 연수 비자고요. 학업과 취업을 병행을 할 수 있는 비자로 이것 또한 고용주 스폰서십이 필수인 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펑셔널 잉글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IELTS 4.5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점수나 뭐 이런 기본 자격 요건은 482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월하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트레이니 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일반 취업자보다 급여가 조금 낮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한 회사 내에서 이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만 이 스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취업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407로 스폰이 가능한지 또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189, 190 그 점수제 기술 이민 비자라고 하는데 이는 아까 맨 처음 보였던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임시 취업 비자가 아닌 영주 비자입니다. 따라서 비자 기한 제한이 없고요. 고용주 스폰 없이 독립적으로 취득이 가능한 비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독립기술 이민 비자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일단 다음 저희가 포인트 슬라이드 이거를 가져왔는데 이민성에서 캡처해 온 그림이고요. 이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나이나 영어 점수, 학력, 경력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채워서 지금 점수가 60점에 달하면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보시면 지금 뭐 나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지금 25살이면은 10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차등 지급되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나이도 되고 학위도 있고 경력도 조금 있고 이 비자 고용주 스폰서십 없이 이 비자를 신청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이 차트를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호주에서의 경력과 학력이 점수가 더 크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학위 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영어 점수나 이런 다른 카테고리에서 점수를 확보해야 되므로 더 이제 고득점의 영어 점수를 요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지금 기본 60점 이상일 때 비자 신청이 가능하기는 하나 실제 비자 승인이 되는 점수를 보시면은 70점 또는 75점 그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은 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취업 비자 제도를 지금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위에 하얀색 4개가 지금 비자 기한 제한이 있는 임시 취업 비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색 부분이 영주 비자이고요. 지금 482 비자 설명을 드렸고 407, 417 그리고 마지막에 189까지 설명을 이제 자세히 드렸고 지금 설명 안 드린 비자 졸업생 비자라고 485 비자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호주 현지 대학 과정 수료 시에 신청 가능한 비자로 유학생분들께 저희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국내 졸업자이시거나 졸업 예정자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취업 비자 발급 현황인데요. 2017년에서 18년 3, 4분기 기준 국가별 지금 457 비자 승인 현황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도, 영국, 미국, 필리핀, 아일랜드 등 영어권 사용 국가가 대부분인 반면 한국이 비영어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8위를 기록한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승인율을 보시면은 그 전년도 대비 지금 18.2% 승인 비율이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지난해 그 457 비자 폐지된다는 사안이 발표가 됐고 신청 자격 요건이 강화가 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차트는 지금 직업별 457 비자 승인 현황인데요. 지금 쿡, 셰프,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 한국인 457 비자 승인이 가장 높은 분야였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단기에 분류가 되거나 직업군에서 빠진 직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전체 외국인 대상 457 비자 승인 현황이고 한국인 기준으로 할 시에는
그 호텔 요식업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이제 건설 토목, 그리고 소매 무역, 제조, 기타 순으로 승인율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 어려운 비자 얘기는 조금 잠시 접어두고 이제 실질적으로 호주 구인처는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미국과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도 공채보다는 상시 채용이 주를 이루고 대기업보다는 호주 경제 자체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연간 상시에 수요 발생 시에 1명, 2명씩 채용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리크루팅사 활용을 하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리크루팅사를 통해서 이제 계약직이나 캐주얼직으로 채용이 되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나중에 정규직으로 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고 있고, 입사 후에 내부 공고를 통해서 이제 다른 포지션으로 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기업 또는 이제 산업이 있으시다면 우선 발을 들여놓으시고 이제 네트워킹을 해서 조금씩 이제 발전해 나가는 이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그 레퍼런스 책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 건데요. 아까 캐나다 그 김시현 대리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호주도 레퍼런스 책, 이거 한국말로 하자면 신원 보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총 3가지로 나뉘게 돼요, 보통.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받는 레퍼런스 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사를 하시더라도 그냥 막 때려치고 나오시면 안 되고 좋은 관계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카데믹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대학교 내 교수님들한테 보통 많이 부탁을 하세요.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많이 스킵을 하곤 하는데 신입은 빈번히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보를 해놓으신 게 좋을 거고, 마지막은 퍼스널 레퍼런스인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친구나 선배, 후배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본인 신원 보증을 위해서 이제 소속 단체나 기업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의 레퍼런스를 적으시는 것이 좀 더 그래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유망 업종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호주 취업시장 분포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륙 지역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요. 여기 울룰루랑 그 세상의 중심에서 그 사랑을 외치단가 그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시드니 가장 많고 멜번, 퍼스 뭐 이렇게 브리즈번 이쪽쯤으로 이렇게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인 취업 유망 산업을 저희가 HR 기업 세계사 자문을 통해서 6개를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가장 높은 거 이제 사무 서비스고, 그리고 이제 IT, 보건복지, 차량 정비, 건설 토목, 냉장, 냉방 정비까지 6개를 선택을 해봤는데, 사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 금융, 호텔, 요식, 관광 전부 다 포함이고, 지금 아래 3개, 차량 정비와 건설, 토목, 냉장, 냉방 정비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으로 그 장기 비자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직업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망한 산업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이 되고, 또한 구인 수요도 지속적으로 있어서 취업에 용이하고 이제 전문성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유망 직종으로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사무 서비스 중에 이제 회계 분야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게 될 건데요. 일단 요구되는 스펙 보시면은 학사 수료, 회계 금융 관련 학사 필요하고, 그리고 회계 지식 및 프로그램 활용 능력, 그리고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이나 호주에서의 경력을 취득 후에 독립기술 이민 비자나 고용주 스폰서십 비자 신청이 가능하신데, 실제로 저희 2017년 이 상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에서 면접을 보신 분 또한 지금 이분이신데요. 이 지금 J군이라고 되어 있는 이분. 회계기업에 취업을 하셨고 지금 근무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1년 정도가 되었겠네요. 근데 저희가 지난달에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독립기술 이민 비자를 스스로 준비하고 계시고 회사에서도 고용주 스폰서십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지금 2개를 동시에 준비를 하고 계신 사례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 건축 분야인데요. 지금 호주 내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설 수요 증가로 인해서 지금 계속적인 고용 성장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 분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저희가 유망 직종으로 해보았고, 관련 업종이라고 하면 지금 타일공, 용접공, 웹디자인, 건축가,
목공, 뭐 배관시공 등등등이 있겠으며 관련 디플로마나 서티피케이트 수료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력 부족 현상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높고 407이나 482 비자로 연계가 비교적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IT 분야인데요. IT 분야도 마찬가지로 관련 학사 수료 필수고 자격증,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동 능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IT 같은 경우에는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전에 바로 투입돼서 일하실 분을 선호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입보다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IT 분야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경력이나 영어 점수만 확보가 조금 되신다면 독립적으로 기술이민 비자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망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인데요. FAQ를 통해서 지금 취업 준비 팁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영어 도대체 얼마나 잘하면 될까요? 네, 물론 잘하면 좋죠. 잘 하실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제 TSS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지금 IELTS 기준으로 5.0, 평균 5.0, 각 영역 4.5 이상 있어야 되고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각 영역 5.0이 지금 필수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점수 확보는 제가 필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IELTS뿐만 아니라 이제 뭐 토플, IBT 등등등 이제 다른 영어 점수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민성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영어 시험을 쳐서 점수를 확보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한국 경력이 인정이 되나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네, 한국 경력도 다행히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편된 지금 비자 같은 경우에는 동종 5년 이내에 그 관련 업계 풀타임 기준 2년 이상 근무가 필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력 또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파트타임이나 그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같은 경우도 경력으로 관련 분야의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 재학생분들이나 졸업자분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을 통해서 그 경력을 확보해 놓으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를 들으시면 아시다시피 그럼 호주 취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457 비자 폐지된 그 TSS 비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집 스폰서십만 있으면은 비자 취득이 수월해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라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고 지금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고용주 입장에서 비자 지원이 제한적인 이유는 첫 번째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근무하실 분을 선호하기 때문에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 소지자를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인처 입장에서도 쭉 꾸준히 있으면 같이 이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도 쌓고 이게 같이 이제 커나가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자 진행을 할 때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부담이 있어서 비자 지원을 조금 꺼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어요. 4년 근무를 하고 이제 보통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4년 또는 그 이상 채용이 되어서 비자 준비 열심히 같이 했는데 영주권 딱 받고 난 다음에 퇴사하는 분들 꽤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비자 지원 부분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방안을 해서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는 호주 기업들이 꽤 있는데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비자 지원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공고를 해주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 마찬가지겠지만 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자 신청자의 개개인의 나이, 영어 점수, 경력 등에 따라 이게 다른 사안이므로 고용주 입장에서 비자 발급 정말 희망하더라도 그 피고용인의 그 자격이 미달이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한 슬라이드는 호주 이제 장기 취업을 위해서 어떤 비자가 가장 적합할까요? 라는 슬라이드를 들고 왔는데, 일단 그 호주 학위 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졸업생 비자, 485 비자를 연계를 해서 호주 내 경력을 취득하고 이가 만료 전에 482 비자로 전환을 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뭐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여러분들이 국내 학위 취득자이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워킹홀리데이와 407 비자를 연계해서 호주에 취업을 해서 이제 경력을 확보한 후 TSS 비자, 482 비자로 전환 드리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그 417 비자도 그렇고 407, 482 모든 임시 취업 비자는 비자 기간에 그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취업을 이제 희망을 하신다면 그 지금 현 비자 만료 전에 그 모든 영어 점수나 경력이나 모든 것을 다 구비를 해 놓으시고 이제 TSS 비자를 넘어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 그 어려운 비자 얘기는 말고 실질적으로 호주 취업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지금 질문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구인 공고 사이트도 있고,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뭐, 오프라인 이벤트, 그리고 에이전시 이용하는 것도 있겠고요. 뒷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사진 찍어 가시는 거 추천드리는데요. 먼저 식.com, 잡코리아 같이 그런 사이트고요. 호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구직 공고 사이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외부 채용 공고는 여길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키워드를 코리안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한국어 구사 가능자를 구한다 또는 한국어 구사 가능자를 우대한다라는 공고를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비자 스폰서 가능 여부에 대한 것은 뭐 많은 채용 공고가 사실 이 부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시면은 비자 스폰서 가능하다는 공고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이트는 호주 공정근로위원회라고 페어 옴부즈만,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인데요. 이제 최저임금이나 그런 근로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고 국문 버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링크가 좀 긴데 이걸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입력하셔서 들어가시면은 비자 파인더라고 뜰 텐데 그쪽에 이제 본인의 나이, 뭐 경력이라든가 영어 점수 같은 거 아니면 호주에 뭐 장기로 살 거냐, 단기로 살 거냐 이런 걸 체크를 해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 적합한 비자를 추천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민성 사이트고요. 이 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네이버 취업 카페인데 시드니, 멜버른, 오클랜드 지금 새 무역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고 들어가 보시면 현재 진행 중인 채용 공고나 취업 관련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쪽 가입하셔서 또 저희 멘토방이 따로 있는데 그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지금 제가 말한 부분에서도 뭐 비자라든가 사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 좀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 법률 전문가가 계시거든요. 변호사분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분 계시기 때문에 그쪽 올려주시면 이제 자세한 답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 DB 이거 정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 저희 시드니 무역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DB입니다. 카톡 풀친으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취업 희망 분야 선택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마케팅 희망하신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은 마케팅 쪽에 구인 수요 발생 시에 저희가 채용 공고도 전달드리고 이력서를 받아서 또 이렇게 추천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기 등록 오늘 마치시고 여기 들어가셔서 바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설명을 다 마쳤는데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기타 취업 준비 사항이라고 하시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 그 비자 공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비자 직업군 리스트 아까 516개의 직업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 6개월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요. 그래서 지금 있던 직업군 리스트가 6개월 후에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도 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매 6개월마다 또는 이제 수시로 들어가셔서 이민성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현지화된 이력서는 아까 그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김시현 대리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중요해요. 아직도 영문 이력서라고 봤는데 지금 증명사진 대문짝만하게 들어있고 생년월일 들어가 있는 영문 이력서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호주식으로 현지화된 이력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레퍼런스 책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확보해 놓으시는 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직 중인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리크루팅사 활용,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상으로 제가 지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지금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 끝나고 그 궁금하신 거 제게 따로 질문 주셔도 되고 저희
저희 그 마지막 여기 저 전화번호랑 이메일 주소 있거든요. 이쪽으로 메일 많이 주시고 뭐 전화 주셔도 되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